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아들을 둔 노인입니다. 저와 남편은 사이가 참 좋았어요. 평생을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었죠. 사실 여자들이야 남자하기 나름이잖아요. 제 남편은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 같이 사는 동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답답하다던가 심장이 철렁한다던가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신랑이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은 회로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건 정말 날벼락이었죠. 남편을 잃고 난 후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들이 자주 찾아와 주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은 장가를 가서 큰애는 아들 하나를 두었고 둘째는 첫째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어요. 신랑이 떠나기 전에 사업을 하는 까닭에 혹시 모를 회사 사정으로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할지도 모른다고 젊어서 집을 처음 살 때부터 제 명의로 해놔서 막상 신랑이 떠날 때는 유산을 나누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을 보니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후에 살 집과 예금만 제외하고 신랑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 둘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제가 빨리 유산을 정리하는 탓에 아들들에게 아직 젊은 시간에 재산을 일굴 미천을 마련해 준다는 생각에 전 나름대로 뿌듯했죠. 하루는 아들 둘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유산 분배 이야기를 하는데 큰 며느리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되바라진 성격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며느리의 성격이 못마땅하고 불편했는데 이날도 뭐가 기분이 나쁜지 얼굴이 뽀르퉁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땅은 자신들이 가져도 예금은 어머니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인지까지는 내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이전부터 무엇을 하건 어른 생각할 줄 알고 시아버지 상 치르고 나서도 작은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드나들면서 먹을 것도 신경을 쓰고 몸 축나면 큰일 난다고 걱정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 날짜가 되면 어김없이 전날 전화가 와서 알려주고 내가 힘들면 자기가 병원 가서 약도 타다 주면서 제게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이 진심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달랐지요. 명절과 우리 생일 딱 4번 우리 집을 방문했고 손주 생일이나 어린이날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혹시라도 자기 집으로 방문할까 싶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집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가 전화해서 아가 오늘 어린이날인데 땡땡이 선물이라도 사라고 땡땡이 통장에다 돈을 좀 넣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오늘 아이랑 같이 미리 땡땡땡에 간다고 약속이 돼 있어서 출발해야 해서요. 하고 전화를 서둘러 끊기 일쑤였죠. 그리고 아가 오늘 땡땡이 생일이라서 전화했다. 전화 좀 바꿔주겠니? 네. 하고 아이에게 전화를 바꿔주는데 멀리서 손주에게 할머니에게 땡땡땡에 가야 해서 통화 오래 못한다고 말씀드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우리 남편은 첫 손주라 보고 싶어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면 지 신랑에게 시켜서 아들만 내려놓고 본인은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던 위인이 바로 우리 첫 번째 며느리였죠. 그런 주제에 유산을 미리 나눠주고 있는 마당에 얼굴이 불만 가득하니 아들에게 계속 눈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 무슨 할 말 있냐? 아번 그만 보고 네가 이야기를 해보거라. 제가 숨기는 성격도 아니고 하니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아무리 장남, 차남 구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연히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우리가 지내고 또 어머님의 혹시나 몸이 안 좋아지시면 우리가 어머님을 모실 텐데 차남과 유산을 똑같이 나누시는 건 우리 입장에선 조금 섭섭하네요. 평소에도 집에 찾아와 안부 한 번을 안 물어보던 애가 돈이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세상에 없는 효부가 된 마냥 저를 모신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서 평소에나 잘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라서 참고 이야기를 했죠. 아가, 넌 뭔가 오해를 하나 보구나. 너희 아버지 재산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지낼 거고, 내가 죽을 때는 나랑 너희 아버지랑 해서 절에 맡겨서 거기서 지내게 할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나는 내 명의의 집이랑 예금 실버타운에 맡기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치료도 받고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서 너의 손 빌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가 걱정이 많이 됐나 보구나. 이제 해결됐지? 내가 이렇게 지가 걱정하는 척 하는 것을 모두 방어해버리자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억울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네요. 혼자 있는데 큰아들이 원망스러우면서 보는 눈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인성이 생기다 만 것 같은 것을 며느리 자리에 데리고 왔나 싶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에도 둘째 며느리는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이 저를 보살펴 주었고 첫째 며느리는 이젠 내 생일 때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들하고 손주만 보냈더라고요. 이제 받을 건 다 받았다 이건지 어찌됐든지 그 화상 얼굴 안 보는 게 저는 더 편하니 이러니 저러니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지가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큰며느리가 또 뭐가 필요한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애 아빠가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아파트를 옮기고 싶은데 요새 대출이자가 워낙 세서 어머님 예금을 일단 저희가 땡겨 쓰고 어머니가 받는 은행이자 저희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애초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겠다 싶어. 아가, 나는 너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고 부모 도리로도 넘치도록 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재산을 불리고 싶든 아니면 팔아서 다른 일을 하건 내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 너희 알아서 하되 내 몫의 재산은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말거라. 거머리 같은 며느리는 지가 필요할 때는 어머님 어머님 거리는 것이 송충이가 몸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남편 먼저 보내고 한참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푸둥해서 경락 마사지를 받아야겠다 싶어 작은 며느리한테 혹시 잘하는 곳 아는 데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 알아봐 준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어디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출장도 해서 경락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기에 다리도 안 좋고 해서 출장비 준다고 집으로 오게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남자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사람 불러놓고 바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다 끝나고 작은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하고 경락을 받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60은 되어 보였는데 나도 이사 오기 전에 경락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누르는 강도도 막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눌러주고 기가 막히게 아픈 자리를 잘 찾아서 해주는지 끝나고 나서는 팁을 얹어주었는데 팁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찌뿌둥했던 몸이 노곤해져서 잠이 들어 한나절 반을 자버렸네요. 다음날 경락 후유증으로 몸이 약간 욱신하다가 이튿날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 달이 흐르니까 몸이 다시 찌뿌둥해지는 것이 슬슬 경락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남겨둔 명함을 따라 전화를 걸었고 약속을 잡아서 경락을 했네요. 역시 만족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팁을 얹어주면서 사양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받아본 경락 중 최고의 실력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럼 밥이나 한 끼 사시라고 사실 오늘 일정이 갑자기 겹쳐서 아직까지 식사를 못해 배가 고픈데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서 먹어야 돼서 심심했는데 밥 동무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냐고 했더니 첫사랑과 결혼하려다 실패하고 여지껏 결혼 한 번 한 적 없이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저녁을 먹어야 되니 알았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 동네 근처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전 집으로 들어오려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헐레벌떡 어딘가로 달려갔다 오더니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마카롱을 내어놓더라고요. 이거 요새 젊은 애들이 많이들 먹는 거라는데 손님이 한번 가져와서 먹어보니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는 길에 전문점이 있길래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색깔이 너무 곱고 이쁜 마카롱이란 것을 집에 들고 와서 커피랑 같이 먹었는데 희한하게 달콤한 것이 맛이 좋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나이가 있으니 이런 건 입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입에 맞고 또 섬세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사람이 외모도 깔끔하고 여자들이 보면 반하게도 생긴 외모인데 첫사랑을 못 잊어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하니 순애보가 대단하다 싶었죠. 다음 달에 예약을 하고 경락할 날이 다가오는데 주책스럽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나. 나보다 나이도 8살이나 적은 사람한테 이러다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약을 취소할까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경락을 마치고 이번에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남자가 얻어먹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나가길래 저는 그럼 집에 밥이 있는데 혹시 먹겠냐고 했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면 자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차리는 동안에도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차려준 밥을 한 공기 뚝딱 하고 한 공기 더 달라고 해서 먹는데 얼마나 집밥이 먹고 싶었으면 저리 잘 먹나 하는 것이 안쓰럽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는 자신이 얼굴 마사지도 할 줄 아는데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녁이 늦었는데도 얼굴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마사지를 다 마치고 얼굴을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정리하면서 저에게 여사님이 제 첫사랑을 참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 싫다 말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과 같이 잠을 자버렸습니다. 막상 일어나 보니 소문이 날까 무섭기도 해서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문자로 미안하지만 이건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더 이상 우리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며칠이 지나도 가타부타 답이 없자 제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나 싶고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힘이 들더라고요. 창피하긴 하지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나한테 많이 화가 났구나 싶어 더 이상은 전화할 수 없어서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주일쯤 뒤에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집 앞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에 그 사람을 집으로 들였고 만취한 상태의 그 사람은 얼마나 술이 취했던지 그대로 내 품에 쓰러지듯이 안겨서 소파로 옮겨 잠을 자더라고요. 한참을 자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집에 온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몹쓸병에 걸려서 문병을 갔다가 거기서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사실 동생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약간만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서 동생 집도 팔고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도 다 팔고 이번에 자기 집도 잡혀서 대출을 해줬는데 병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던 차에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장기를 기증받아서 하는 건데 이래저래 돈이 3억이 든다고 그래도 자기가 알아봐서 어떻게 1억은 마련했는데 2억이 덜 마련돼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워 술을 진탕 마시고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안으면서 여사님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동생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도 보는데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만 하는데 고민하다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그런 부담을 저한테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하길래 경락을 핑계로 집에 오게 해서 통장을 지어줬네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으면서 감사하다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바로 동생에게 달려가야겠다고 자기도 중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2달은 걸릴 거라고 하길래 저는 어서 가라고 하고 한 목숨을 살렸다는 마음에 뿌듯했네요. 2달 동안 그래도 전화로 소식 정도는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정신없이 치료가 되나 보더라고요. 2달 반 만에 한국에 왔는데 동생이 수술하다 죽어서 장례식까지 다 치러야 했다고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동생과 얼마나 친했던지 일도 하지 않고 한동안 힘들어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급기야는 전화가 없는 번호라는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는 큰 며느리가 살았던 곳이기도 해서 그 애한테 물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하도 궁금해서 한
일주일을 끙끙대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우연히 전단지 보고 알려준 거라서 연락처도 어디 소속인 줄도 모른다고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경락 원하면 다른 데 알아봐 준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혼자서 전전긍긍 앓다가 어느 날 큰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온다고 해서 마침 잘 됐다 싶어 제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결책을 물어보려고 했죠. 초저녁인데도 아들이 술을 약간 마신 듯 했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아니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제가 유산으로 줬던 돈을 와이프가 흥청망청 써버렸고 주식까지 손을 대서 원래 있던 집이랑 예금까지 모두 다 날렸답니다.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웬 노인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걸 아는 지인이 발견하고 알려주더랍니다. 간도 크게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을 남자랑 가는 걸 지인이 사진 찍어 보내줬더랍니다. 그래서 미쳤다 미쳤어. 웬 젊은 애가 노인하고 바람을 피우냐고 하고 사진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경락 마사지사랑 모텔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전 말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들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술 취한 듯 듣고만 있던 아들은 순간 눈빛이 변하면서 자기는 그냥 이 여자랑 헤어지고 인연을 끊고 싶기만 했는데 저에게 이런 짓까지 저지른 아내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놈을 절도죄로 신고하랍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신고했더니 그렇게 전화통화하기 힘든 그놈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언제 절도를 했냐고 하면서 내가 자기 동생 치료비로 준 거 아니냐길래 무슨 소리냐,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돈을 주냐, 얼토당토 안 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다시 전화가 왔길래 네 동생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를 중국에서, 그리고 네가 출국했다면 여권을 나한테 보여줘라 하니까 우리 집으로 득달같이 왔더라고요. 집에 온 그놈은 오자마자 고소한 걸 치하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전과도 있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하해 줄 테니까 나도 우리 며느리가 연관된 것 알고 하는 말이다. 모든 사실을 털어놔라. 만약 네가 안 털어놓으면 며느리는 분명히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할 거고 그때 가서 너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고 말을 하며 회유를 했죠. 변호사가 시킨 대로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술술 다 털어놓는데 우리 남편 죽을 때쯤 경락 마사지 하다 우리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러다 자기랑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 재산을 빼돌리자고 해서 이것저것 핑계로 남편 돈을 빼돌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할 즈음 며느리가 내 재산까지 욕심이 생겨서 나한테까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한테 또 다른 남자가 있어서 자신도 차이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용만 당한 걸 알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억울하게 절도 누명까지는 쓸 수 없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그 사람에게 증거 수집을 도와달라고 했고 돈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5천만 원 정도 주겠다고까지 해서 그 남자가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었고 그것으로 아들과 나는 며느리를 고소했고 아들은 이혼을 하고 며느리, 아니죠, 전 며느리는 지금 구치소에서 사기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꽁쳐놓았던 아들의 이전 재산과 내가 준 유산 모든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느라 이제 여자는 지긋지긋하다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당장 손주를 맡길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상처를 회복하고 좋은 여자도 많으니 좋은 사람 다시 만나길 정말 바라네요.